(2026년 7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정하는 조선일보 이철민 기자죠. 굉장히 노련한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란을 상대로 펼쳤던 엄청난 쿠데타 공작이라 그럴까요? 그걸 보도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포섭을 해서, 물론 대통령 지내고 그 다음 민간인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을 포섭을 해서 이란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대담한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 대통령의 이름은 아마드 네자드입니다. 이 사람은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이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한 반 이스라엘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소멸을 주장했고 이란은 핵 농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재선됐을 때는 부정선거 시위가 있으니까 아주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쓱 변했습니다. 중간 과정은 건너뛰었죠. 거기서 아마 모사드의 공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콜롬비아로 나오게 합니다. 전 대통령인데,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사드 대표가 가서, 대장에 가서 비밀리에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헝가리에서 또 합니다. 헝가리의 한 대학, 그 대학 이름은 루도비카 공공서비스 대학인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에 있는데 여기에서 초청을 합니다. 이유는 헝가리에 있는 고위관리한테 부탁을 했고, 고위관리가 이 대학한테 부탁을 해서 기후변화 회의를 한다 라고 해서 이란의 전 대통령을 오게 합니다. 그 아마디 네자르가 여기 옵니다. 왔을 때 또 모사드의 대표인 다비드 베르네이가 몰래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뭔가 뒤집어지면 이걸 하려고 그랬죠. 근데 헝가리라는 나라는요, 참고로 헤즈볼라가 삐삐 공작에 걸려서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죠. 이 삐삐 공작은 제가 그때 기사를 써서 기억만으로 말씀드리는데 헝가리를 토대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삐삐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헝가리를 무대로 해가지고 이 삐삐를 헤즈볼라가 공급받으면은 이거는 모사드가 뭐 해킹이나 또는 뭐 감청을 못한다라고 해서 쫙 퍼졌는데, 여기에 폭약이 들어있었고 일시에 같은 신호가 나가니까 헤즈볼라 이 요원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하반신이 전부 다 날아가면서 다 깨졌죠. 그런 헝가리입니다. 이런 헝가리가 무대가 돼서 이란의 전 대통령을 불러서 모사드의 대표가 만났다.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28일 날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날 하메네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 전 대통령 집은 폭격은 했는데 그의 집이 아니라 그때 이미 이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혁명수비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황장엽 씨가 한국으로 망명했죠. 그가 망명했을 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본에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뭐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원래 고향인데 월남을 했죠. 월남을 해갖고 아주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백씨라고 기억하는데 그 사람 책도 냈고 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철고를 갖고 운송업으로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을 미국인으로서 가면서 황장엽과 친해졌죠.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일본 도쿄에서 황장엽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황장엽 씨가 홍콩 거쳐서인가요? 그래갖고 베이징에 갔을 때, 베이징에서는 이제 북한의 감시가 약하니까 튀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우리 쪽에서 비밀 문서가 이게 쪽지가 갑니다. 그래서 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황재현 씨가 왜 동경에서 못 튀었냐? 수많은 감시원들 때문에. 근데 베이징에 딱 들어와서 있을 때는 감시원들이 약하니까 그때 튀어서 우리나라 영사관으로 오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란도 이 전직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거나 그러면 감시원들을 따라 붙는데 이 감시원들이 이 사람이 과테말라하고 헝가리에 갔을 때 잠시 사라졌다라는 걸 보고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잠시 그쪽 사람들 만났다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일단 의심을 했고요. 그래서 2월 28일 이란이 하메네이를 죽일 때 이 사람이 의심을 안 받도록 이 사람이 사는 집을 때렸는데 정확하게 때렸는데 누굴 때렸는가 하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경호원이 있죠.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감시원 숙소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고급 자동차를 이 집으로 보냅니다. 이미 이란은요, 이스라엘의 모사드 공작원들이 다 회집고 다닙니다. 에이전트들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스라엘이 벌써 이란 내에 안전가옥을 준비해놔서 그쪽으로 데려가 줍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전직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 때는 아주 독재자하고 신권 정치에 추종을 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민주운동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잠시 사라졌고 그게 의심을 받았고 그때 이스라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란도 감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뜻이 있었는데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주저하게 되죠. 특히 하메네이가 죽고 이란의 공격 다음부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전까지는 트럼프를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하다가 이란이 공격을 당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뉴욕타임스가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 전직 대통령은 이스라엘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가 거부했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공작이 실패한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공작이란 건요,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공작을 그대로 공개하게 되면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분이 일어납니다. 혁명수비대가 이 전직 대통령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란의 어떤 민주화를 바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반발이 일으면서 이란에서 또 내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걸 보도한 걸로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공작이라는 책을 써보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성민 씨라고 있죠. DJ 때 아주 DJ 측근이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보수로 바뀐 사람이죠.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데 얼마 전에 나토를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길에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그 몽골에 방문한 거를 그가 확인된 건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북한과의 접촉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몽골에 갔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몽골은 그러면서 6월 4일 날 몽고에서 동북아 안보 대화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모종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동영 씨가 간 게 맞아요. 갔습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는 대표단이 오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때부터 안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보대화에 통일부 장관이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외교부 장관이 가거나 아니면 안보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죠. 통일부 장관이 왜 갑니까? 동북아 문제는 지금 정동영 씨가요, 월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간 거는 이북하고 내통하기 위한 거로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몽골에 가서 뭘 몽골 측에 요구했는가 하면은 북한과의 관계를 도와달라 그렇고 몽골 대통령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건 경제협력 확대, 그가 늘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좀 보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몽골을 잘 알지 못하는데 몽골은 완벽하게 러시아하고 중국에 둘러싸인 나라죠. 몽골에 전 몇 번 가봤어요.
이런 몽골에 가보면 몽골이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로를 통해서 쭉 전부 다 중국으로 나와요. 중국이 다 소비해요. 그 워낙 도로가 없는데 그 트럭이 오다가 졸았는지 처박힌 것도 뭐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중국을 거쳐서 이들이 한국의 히스토리로 팔려면 중국이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쓰기 바쁜 거예요. 이 몽골이란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요. 제 판단은요, 몽골은요, 징기스칸 때의 몽골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은 벌써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의 몽골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이 붙고 한국이 좋으면 한국이 붙고 러시아 좋으면 러시아 붙고 우리한테 붙을 때는 몽골 사람들 가보면 한국말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잘하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돈벌이가 좋으니까 한국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럴 때는 한국한테 잘해주죠. 근데 수틀리면은 또 달라집니다. 몽골은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근데 정동영 장관이 가서 자기 안보 책임자도 아닌데 뭔가 했었고, 그래서 몽골을 통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게 장성민 씨의 추측인데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해에서 해군 병사가 물에 빠지니까 그 즉시 통일부가 북한에 우리 병사 실종된 걸 알리고 수색해달라고 요청을 국제 상선 통신망으로도 하고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실종된 거는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색작전 하는 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우리 병사를 먼저 잡아가지고 정보도 캘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을 때까지는 공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저는 요즘 이종석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뭐 하는지 몰라요. 사실 국가정보원이 모사드처럼, 모사드가 이란 내에 마구 휘젓고 다녔잖아. 이란에서 핵 개발하는 과학자들도 죽이고, 뭐 별짓 다 하고, 헤즈볼라 박살내고, 하마스 박살내고, 네. 그리고 거기서 레볼루션, 혁명이 나서 정권을 세우면은 누구로 하자는 준비까지도 했죠. 근데 그가 따라오지 않는 바람에 이제 포기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이런 류의 공작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야 돼요. 통일부 장관은요, 거기서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배드캅, 나쁜 경찰관 역할을 하려면 굿캅, 북한하고 대화하는 척만 하면 돼요. 평통하고 있죠. 그게 원래 맞는 역할 분담입니다. 근데 지금 이종석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과 정동영 씨가 이끄는 통일부가 다 북한하고 대화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북한의 지금 통전부는 외교부로 통합됐지만 거기하고 이제 군 정찰국이 대대적으로 거꾸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작을 하면은 우리가 말리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봐요. 제가 기자가 이 정도로 공작을 이해하는데 진짜 공작만 평생 한 사람들이 역영 공작 뭐 이런 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북한은요, 이란이 미국하고 하는 걸 열심히 보면서 거기는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죠. 북한도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죽어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항상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죠. 특히 군강제 행사할 때는 군부대 가거나. 그건 뭐예요? 자기 딸을 인간방패로 삼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딸도 어린애도 죽였다고 해서, 그럼 북한에서 그걸 갖고 들고 일어나서 대미항장을 하는 그런 도구로 쓰기 위해서 저러는 데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종석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어느 시기에 그가 뭐 미국이 뭐 김정은을 치거나 할 때 딱 이런 걸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건지 반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철민 기자가 뉴욕타임스 보도를 쭉 한 거 이걸 보시고 장성민 씨 이 기사를 저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는 거꾸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붕괴시켜야 된다. 반통일 정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